너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 손녀가 자기 엄마한테, 자기 딸이죠. 그러니까 할머니의 손녀가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고 개인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느냐고 좀 혼내달라고 할머니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너 왜 내 딸한테 그러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 손녀를. 오히려 막 야단을 치고 내 딸한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혼나고 사과하라고. 그래서 사과하면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그 딸한테 그런 얘기예요. 너도 딸이 있지만, 너 딸이 귀하지만 나도 딸이 귀하다. 정말. 그리고 너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나한테는 정말 그냥 딸인 거다. 항상 나한테 기대라고. 그리고 의지하라고. 그 엄마가 이제 직장인 엄마거든. 그러니까 항상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딸을 잘 못 돌봤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항상 조금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우리는 나이가 먹어도, 저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한테 막 이제 너무 서운한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막 너무 야단치시니까 제가 나이가 몇 갠데 몇인데 그렇게 하시나 그랬더니, 그래도 너는 항상 내 아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는 뭐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한테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고, 어머니한테는 기대해주는, 저는 이제 요즘은 그래. 어머니가 나에게 뭘 해주시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그냥 기대는, 그냥 엄마니까 편하게 기대는, 이제 그런 거가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때로는 엄마한테 정중하게 대하기보다는 그냥 버릇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대하기도 하고, 또 자녀에게 또 다르죠. 그거는 이제 동일한 것 같아요, 항상. 근데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 약간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거에 갇혀서 엄마와 자녀들에게 대하는 것들, 그런 자아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다, 지극히. 다른 게 정상이고, 다르게 대하는 게 정상이고, 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감정 코칭을 하면서 좀, 우리 부모들이 자유로우면 좋겠다, 자유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유로움이 좀 있으면 좋겠다. 뭐냐면, 부모로서 잘 못하고, 부모로서 못해주고, 그리고 잘 못 알아주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 세대,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신경 쓰잖아요. 전 여기서 자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런 책을 보면 부모가 죄책감 가질 수 있어요. 잘 못하니까. 그런데 조금은 자유로움, 거꾸로. 이 코칭이라고 해서 뭘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코칭의 핵심은 질문해주고 답을 찾아가게 하는 게 코칭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 아이가. 근데 그것조차도 수용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기다려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찾아가야 돼요, 다른 길을. 그걸 인정해주는 게 쉽지는 않아요, 부모로서. 왜냐하면 나와 다른 길일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럼에도 그걸 좀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 인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죠. 인정의 다른 말은, 저는 여기서 이제 자유로운 필요한 인정의 다른 말은 기다려줌이거든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죠. 감정 코칭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계의 핵심에도 기다림이죠. 그렇죠. 이 기다림이 없어질 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약간씩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수용해 주는 거잖아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수용해 주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좋아함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 코칭이랑 코칭 정의인데 코칭은 그렇게 정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내 자녀는 언제까지 자녀니까 그런 부분 왜 나이가 많은데도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칭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이게 궁극적인 큰 목표는 해요. 목표이긴 맞아요. 목표가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거는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 그리고 가이드 정도지 가이드가 다 이끌어가지만 거기서 느끼고 배우고 좋아하는 건 그 각자의 몫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의. 우리가 뭘 가이드라고 뭘 해도 그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지속 가능해요. 이거 내가 만들어줘서 피동적으로 끌려가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결코. 자신들이 정말 그거를 깨닫고 그걸 확신해야 지속 가능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부모는. 나는. 이게 나에게도 적용할 때 그런 거죠. 목표를 가지고 막 몰아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꼭 가느냐? 저는 그렇게 가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아이들은 잘하든 못하든 감정이 좋든 나쁘든 저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제가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아이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금방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딱 깨달은 게 이게 아니라 한참 생각해보면 그 존재 자체가 저한테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붙였을 때 뭐 앞에 저는 형용사를 붙이거든요. 뭐 기쁨 누구, 스마일 누구, 예쁜 뭐 이렇게 붙어요. 일부러 붙인 거예요. 저한테 선물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생각해야만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이가 변화될 거, 좋은 길로 갈 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자신을 믿어주는 게 필요해요. 자, 이걸 거꾸로 말해볼게요. 나의 삶에 지금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해도 나를 믿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처음 부모가 된 거예요. 오랫동안 부모가 되든 안 되든 다 처음 부모예요. 여러 번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아이한테 마음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잘 못해줬으니까 첫째 아이는 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이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체는 위대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낳는 건 위대한 거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전제를 깔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감정 코칭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뭘 바꿔준다, 아이를 바꿔주고 나를 막 바꾼다 그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주고 잘 환경 속에서 어떤 방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차피 긴 시간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보다 너무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 걔들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분명히. 다시 말해 아이들이 철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내 마음도 이해하고 다 같이 와요. 제가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요. 왜 항상 형한테는 너무 좋은 것만 갖다 줘요. 뭐 어디 갔다 오면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유튜브 보시면 안 되는데 이거 그 형한테는 너무 좋은 걸 항상 주시니까 너무 서운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한테 잘 못해줬던 아마
처음이니까 너무 서툴렀던 마음.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첫째 아이를 경험해 보니까, 이게 첫째 아이한테는 이러한 미안함이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거 어떤 거를 결과로 보면 잘해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서운하게 비교해서 보니까 서운한 건데,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철들면서 이게 알아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뭘 바꾼다는 게 궁극적이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뭐다?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거. 이게 감정 코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는 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돼요. 특별히 아주 넉넉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맞벌이 하시는 부모 같은 경우는 너무 엄마가 죄책감이 있을 수 있고요. 맞벌이를 안 해도 시대가 너무 급박하게 변하니까 부담감이 있어요. 좋은 부모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 거거든요. 자, 좋은 부모가 무엇이냐? 저는 그 질문이 조금 틀렸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다 좋은 부모예요. 잘하든 못하든. 물론 아이들을 학대한다든지 이러면은 여력있지만, 그게 몇몇을 빼놓고는 다 전제가 부모 자체는 좋은 부모다. 위대하다. 근데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게 뭔가라는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것 중에 핵심은 책에서 얘기하죠. 핵심. 감정은 공감하고 행동은 한계 있게 해라. 이건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감정은 공감해야 돼요. 내가 어려웠던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공감해 줘야 됩니다. 이걸 이겨야지, 어려웠던 거 극복해야지, 그게 세상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거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에. 극복이 아니라 그냥 잘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정이 나쁘든 좋든 상관없이 그거는 그냥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소중한 거죠. 차라리. 없는 것보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은 공감하다. 공감해 주는 거죠. 그러나 행동에는 그렇다고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연령별로 좀 이걸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는 공감을 너무 잘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아이가 이제 사춘기도 마찬가지. 근데 그거 이상 크면 이쪽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행동에 한계가 있게. 다 수용해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가장 문제예요. 행동을 요즘은 하나 둘을 낳기 때문에 다 수용해줘요. 제가 젊은 엄마들 볼 때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전부 다 받아주더라고요. 아이들을. 그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동에는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돼요. 그래, 그것을 해야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조직이나 어디서나. 그 사회에서 적응하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안 하다가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 돼버리는 거죠, 아이가. 저는 그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정은 받아주지만 행동은 반드시 한계를 그어줘야 된다. 건강한 자아란 결국 감정이 나쁜 감정이 많이 들고 나쁘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게 굳이 붙이다면 나쁜 감정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들을 잘 순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감정들을 높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감정 자체를 잘 균형을 잡아주는 게 건강한 자아라고 좀 생각들거든요. 건강한 자아를 굉장히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감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감정 자체가 나쁘고 좋고가 없어야 수용이 되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공감되고. 공감을 한다는 건 수용을 하는 거, 뭐죠? 이해를 하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런데 공감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감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공감도 공감이 중요한 거죠.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나 자신을 좀 채찍질하기보다는 좀 많이 받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뭐 한두 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가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표현 안 하고 모든 걸 하냐고. 글쎄요. 그냥 제 습관이고 패턴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힘들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괜찮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내가 공감해주지 않으면 누가 공감해주겠어요? 첫 번째, 아내가 해주겠어요? 남편이 해주겠어요? 자녀들이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제가 저를 공감해야 돼요. 행동을 한계를 거어야 돼요. 제가 다 집어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싶었지만 다 그냥 내려놓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런 마음과 힘듦이 있었지만 행동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주식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배우거나 뭘 할 때 컨트롤이 먼저다. 균형이 먼저다. 균형이. 그걸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못 잡으면 어떤 거든 제대로 갈 수 없어요.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균형이 필요한 거죠. 한쪽으로 너무 쏠리거나 한쪽으로 너무 좋아하면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죠? 균형이 먼저다. 그 균형에는 뭐가 필요한가? 기술이죠. 이 균형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끊임없이 연말려야 돼. 왜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하기 100번 날갯질 하는 거라며. 똑같은 걸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죠. 자, 감정 코칭. 그래서 나에게 대한 걸 수도 없이 해보는 거예요. 수도 없이. 거기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감정 코칭 중에 하나는 진심을 전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공감을 못하면 진심이 안 전해져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물으면 왜라는 거에는 이유를 얘기도 하지만 비난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 저렇게 하지. 이런 뒷말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나한테는 잘 그렇게 던지지 않아요. 아프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초감정을 얘기하면서 초감정이라는 것은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메타 감정이죠. 그게 이제 이게 가장 근원을 이루는 그 거쳐서 온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황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상황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공감하고 요청인가요? 그렇죠? 상황, 감정, 요청. 예, 여기가 감정이죠? 네. 그래서 상황을 이제 그거를 이제 상황별로 설명을 한 거에서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응이 필요한 거야, 이것도.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요청하는 이 방식, 순서가 중요한 거죠, 이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 기술은 순서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가느냐는 건데,
기술을 배운다는 건 순서죠. 예를 들면 자전거를 배우려면 일단 뭘부터 해야 돼요? 올라타야 되잖아요. 올라타지 않고 아무리 제가 옛날에 이제 커다란 자전거를 굴르면서 이제 올라타지기 전에 이건 굴르면서 계속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순서예요. 올라타고 그 다음에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고 이 순서를 배우는 게 기술이거든요. 이것도 순서예요. 진심을 전하는 순서, 공감하는 순서가 필요한 건데 이 순서를 익히는 거죠. 순서를.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어떤 순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염두해야 두셔야 돼요. 기술은 순서니까. 좀 기술의 영역이에요. 수용과 경청. 이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인생에 있어서 버릴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 배울 수만 있다면 저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과 지난번에 얘기한 게 있어요. 이제 두려워하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압박이 있으니까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시험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운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실패 저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정 안 되면 공부하게 해주겠다고 더. 그랬더니 어떻게 뭐 재수 뭐 벌써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느냐 못 배우냐가 더 중요하다. 못 배우면 실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배우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달라진다. 저는 사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그래요. 그래서 늘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를 안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압박이 심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도 많이 하고 뭐 있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부터 정말 압박이 심했고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저한테 좋았던 것이 있거든요. 제가 뭐 다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나아갈 수 있느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감정 코칭은 저는 좀 자유로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그거는 기다림인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저는 기다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다려주면 제대로 언제나 나아집니다. 아이를 새 키워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먼저 이렇게 나아가는 애도 있고 나중에 나아가는 애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얼굴이 다르듯이 아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냥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너무 압박을 주시거나 그러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나 자신에게. 요즘 많이 이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너무 압박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방임하거나 내가 뭘 막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 타격을 입을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좀 격려하십시오. 자신을 격려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기다려주면 돼요. 저는 기다리면 배우고 나아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만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는 건 공감, 수용, 경청 이런 단어들은 좀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한 영역들이에요. 이런. 의지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좀 힘을 내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